아니 내가 찍고 싶었어. 이 정도씩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조용히 하자. 이제요. 오! 아련이냐. 자, 알겠다고 해. 오늘 276페이지만요. 몇 종이요? 276페이지. 쌤 제 필통이 없어졌어요. 저희 진도가 되게 빠르네요. 아니 선생님 여기 이거 그 과학 물리 선생님 여기까지 못 나간다 했어. 아이 혹시나 모르겠다 하고 다음 시간에 그게 나올 거야. 전자기후도 나올 거야. 정말 단속까지만 됐는데. 쌤 조용히 해 그냥. 불조를 너무 못하겠어요. 어? 불조를 못하면. 알았어. 오늘 빨리 해버리고 예.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거 한다니까. 그거. 저기 전자기후도 하면 되잖아. 뭐야? 전자기후도 시험 나오잖아 너희들. 반응 안 나. 보자. 마스크 벗어 바로 나. 자 봐봐. 서로. 비대기 중성 보자. 예. 저번에 야 옛날에는 뭐 빛이 입자냐 비대 쌤이 몰랐어요? 응? 아니. 이 촬영부터. 비대 이중성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비대 입자성은 뭐니 빛은 미세한 뭐의 흐름이다. 입자. 그렇지. 이자. 미세한 입자의 흐름이야. 빛은 미세한 입자의 흐름이고 파동성은 빛은 미세한 파동의 흐름이다. 그랬어. 이렇게 입자성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야? 제일 처음에 뉴턴이지. 네. 근데 뉴턴이 뭐 물리학 법칙으로 이제 이걸 갖다 설명해갖고 이게 맞는 것다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파동설의 증거가 나왔지. 영의 이중설에 대한 간섭 실험. 간섭이란 건 파동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헤르츠가 전자기파를 예측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웰이 예측했고, 헤르츠가 이걸 증명을 했지. 그러다 보니까 파동설로 굳혀지다가 뭐 때문에? 광전효과 때문에. 광전효과라는 거 뭐야? 누가 주장했냐? 아인슈타인이 주장했지. 자, 광전효과라는 거 뭐야? 어떤 금속에다가 빛을 비췄더니 전자 같은 게 나왔어. 응? 근데 빨간색 빛을 쐈더니 전자 같은 게 나와. 그리고 파란색 빛을 쐈더니 튀겨 나와. 이처럼 어떤 금속에 빛을 비추면 전자 같은 게 나온 게 광전효과야. 근데 빛의 색깔에 따라 어떤 놈은 전자 같은 게 나오고 광전효과 일어나고 어떤 놈은 광전효과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봐라 얘들아, 이 파동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파동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자, 그러면 파동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 빛의 세기를 갖다 세게 해보자. 빨간빛이라도 빛의 세기를 갖다가 세게 하면 에너지가 많으니까, 또는 이 비추는 시간을 길게 하자. 그러면 파동 에너지의 세기가 세지니까 전자가 튀겨나올 것이다 했어. 그 진폭을 빛의 세기를 세게 해봤어. 근데 안 튀겨나와. 그러면 이게 틀렸다는 거지. 네. 그럼 광전효과 안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제 아인슈타인 광량자설을 갖고 있는 거야. 광량자설. 그럴 수 있지. 시도하는 게 없어. 빛은 광자라는 입자의 흐름이다. 이거야. 봐봐. 빛은 어떤 빛을 쐈는데 전자 같은 게 나왔어. 그러면 이는 하이프라는 에너지를 가진 광양자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전자 같은 게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 전자는 원자에서 누구에 의해서 묶여 있어? 원자핵과의 인력에 의해서.
원자핵이 플러스지. 예. 전자는 마이너스잖아. 하고 전자가 원자핵줄을 돌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구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봐봐. 이때 얘들아 이렇게 전자가 원자핵에 구속이 돼 있어. 근데 광량자가 와. 하고 E는 하이프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럼 이 에너지를 얘한테 주지 전자한테. 그럼 전자가 에너지를 갖지. 가지고 이 인력을 이기고 원자핵으로부터 벗어나. 이게 뭐 했다는 거야? 뭐 했어? 일을 했다는 거야. 이게 이함수야. 이만큼의 일을 해줘야 돼. 하 F0라는 일을 해줘야 돼. 여기서 F0라는 건 뭐야? 항해 진동수야. 왠가. 또는 문턱 진동수라고 해. 봐봐. 왜 빨간 빛이 못 튕겨나가냐? 전자가. 빨간 빛이 지닌 진동수가 이 금속의 항해 진동수보다 작아. 그러니까 못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파란색 빛이 나타나는 노란색 빛은 이 항해 진동수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튕겨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빛의 세기를 세게 해봤자 항해 진동수보다 그 빛의 색깔의 진동수가 작지. 금속의 진동수보다 작지. 그러면 못 튕겨나오는 거야. 이해됐니? 예. 그리고 벗어났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에너지 가지고 얘가 운동을 하잖아. 그 나머지 에너지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즉 봐라. 자, 광량자가 준 에너지는 2야. 이거는 뭐에 쓰인다? 우선적으로. 전자한테 준단 말이에요.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벗어났는데 1로 쓰여. 1함수로 쓰인다. 그리고 나머지 게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쓰인 거야. 그럼 보자. 얘가 하 F야. 얘는 뭐야? 하 F0야. 그리고 얘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만약에 얘가 30이었어 얘들아. 얘가 10이고 그러면 나머지가 20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됐지. 네. 근데 여기서 봐봐. 진동수를 2배 해보자. F를 2배 해봐.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2배가 됐니? 아니요. 아니지. 네. 왜? 이거는 변해 안 변해? 아니요. 안 변해. 아, 됐네. 얘는 금속의 항계 진동수는 뭐 금이면 얼마, 은이면 얼마, 아연이면 얼마. 이게 물질의 특성이야.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변해.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대로 10이어야 돼. 그럼 얘가 진동수를 2배 하면 진동수하고 에너지는 비례하지. 네. 그러니까 60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 50이요. 그거 2배가 아니지. 이해됐니? 네. 얘는 변해 안 변해? 이함수는 안 변해. 안 변해. 그 금속의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안 변해. 이해됐니? 네. 즉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다? 운동에너지. 광량자의 진동수가 크지. 그러면 광량자가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많지. 그러니까 운동에너지도 어떻다? 많아져. 근데 정비례는 아니지. 비례는 비례더라도 정비례는 아니다. 이해됐어? 네. 이해됐지? 이게 광량자설이야. 그럼 보자. 이랬을 때 만약에 어떤 빛을 비췄는데 얘들아 전자가 튕겨나 방전 효과가 일어났어. 그럼 이때 자 아이씨 왜요? 예. 갑자기 그렇게 화를 내시면 이 영상 보는 거 지웠잖아. 헉. 찍으라고 했는데 지웠잖아. 찍으라고 했는데 지웠잖아. 그래서 내가 짜증. 저기 두니까 냄새가 나지. 이걸 누르고 있어. 준석 그 많이 해봤잖아. 알바? 니거 아니야? 나도 지금 오케이. 식어. 이가 민지. 민지 잠깐만 대가리 좀 숙여봐. 너무 크다. 11월 12일. 너가 키 커지면 돼 있어. 정성이 만큼 커져봐. 너는
얘는 평생 오늘 빨리 가겠나? 2번 죽어도 못해. 왜냐면 원래 2시 타임에 요 중3 요 용현중 애들을 했어야 되는데 애들이 이번 주에 시험 봤잖아. 시험 봐갖고 이제 오늘 안 오니까 저희 오늘 시간해요. 아니 그래가지고 6시 타임을 2시에 한 보냈어. 번에 오. 우리 일찍 가시겠네요. 그럼 6시 가지. 축하드려요. 저희까지 일찍 끝내서 더 일찍 가는 거 없었죠. 닥쳐. 민재 먼저 해야지. 예비적으로 니도. 자 보자. 얘들아 나대지 마. 자 어떤 빚을 싸서 있잖아 얘들아 봐봐. 민재 씨. 빚을 쌌는데 전자 같은 게 나왔어. 방제 효과가 일어났어. 네. 그러면 이때 자 얘들아 광양자와 광전자는 무슨 관계일까? 몇 대 몇이니? 1대1. 1대1이지. 왜? 광양자 하나가 광전자한테 전자를 줘갖고 튕겨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들은 1대1이야. 그러면 이때 자 빚의 세기는 뭘 의미할까요? 빚의 넓기야. 이거는 뭐야? 방향자 수치. 빚의 세기가 세다. 밝기가 세다. 방향수가 많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방전자 수도 어떻다? 많아지겠지. 예. 그러면 전자가 많이 흘러가니까 전류의 세기도 어떻다? 세겠지. 이거는 무슨 관계다? 양적 관계다. 이해되니? 네. 그럼 보자. 그랬을 때 봐봐. 두 번째. 자, 이렇게 진공 방전관을 설치한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한다. 그리고 여기가 전원 장치야. 전원 장치입니다.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처음에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고 물고기는 뭐예요? 아 이거 왕같이 아니야. 마이너스 극이고 여기가 플러스 극이야. 어떤 빛을 비췄어. 근데 전자가 튕겨 나왔다. 네. 그럼 이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당연히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겠지.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극 인력이 적용해서. 그럼 얘가 순리 들어있다 해서 이걸 갖다가 순방향 전압이라고 해. 근데 만약에 거꾸로 그려줘봐야겠다. 거꾸로 그려줘. 얘를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해봐. 근데 얘는 역방향 전압이야. 그러면 전자가 튕겨 나와서 이쪽으로 못 가. 이쪽이 플러스니까. 네. 인력에서 이쪽으로 끌려가 버리지. 네. 근데 만약에 봐봐. 전자가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많아. 그럼 끌어오려면 내가 역전압을 올려줘야 되겠지. 하고 멈추게 한단 말이야. 이때 멈추게 하는 전압을 우리는 역전압을 정지전압이라고 해. 만약에 봐라. 이런 거야. 빛의 색깔은 뭐를 의미할까? 빛의 파장. 파장하고 진동수는 무슨 관계니? 역수 관계지. 빛의 진동수야. 그럼 빛의 진동수가 크지? 그럼 광량자가 지닌 에너지가 어떻다? 크단 말이다. 그러면 광전자의 에너지도 어떻게 되겠어요? 정비례는 아니지만 커진다겠지.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어떻게 커지겠지. 그러면 내가 걸어줘야 할 역전압.
정지전압의 크기도 어떻다? 커지겠지. 이해되니? 네. 이게 뭐야?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광량지 하나가 갖고 있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느냐? 질적인 관계잖아. 이해됐어? 봐봐. 원래대로 이쪽을 마이너스고 이쪽을 플러스로 해주지. 그럼 전자가 튀어나와갖고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겠지. 어? 근데 반대로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로 하지. 그러면 전자가 튕겨 나오는데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끌려온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 광전자가 운동기를 많이 갖고 있어. 그럼 내가 얘를 끌어당기는 힘을 세게 해야 되지. 즉 역전압에 역방향 전압을 세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얘를 멈추게 한단 말이야. 그때 전압이 정지전압이야. 근데 비대 색깔이 뭘 의미하냐? 비대 파장을 의미하지. 파장은 또 진동수를 의미하지. 그러면 진동수가 커. 그럼 광량자가 지닌 에너지가 크지. 그러면 광전자한테 줄 운동 에너지가 크지. 뭐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면 내가 벌어줄 역전압, 정지전압이 커지겠지. 이거는 광량자 하나가 지니고 있는 질적인 에너지야. 그럼 뭐야?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들아 쉽게 할 수 있다. 뭐냐면 이거는 책에 안 나왔어. 근데 시험에 잘 나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전류고 여기가 전압이야.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이것들이 뭐야? 정지전압. 멈추게 만들잖아. 그리고 이게 광전류의 세기다. 어? 봐, 1번, 2번은 얘들아 봐봐. 자, 1번, 2번은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뭐야? 1번, 2번은 공통점이 뭐야? 1번 출발. 뭐가 같지? 정지전압이 같지? 네. 그럼 뭐야? 빛의 색깔이 어떻다? 같다. 즉 비대 진동수가 같은 것이. 차이점은 뭐야? 살짝. 쭉. 광전류의 세기가 차이잖아. 그러니까 뭐 빛의 세기가 다르다. 근데 2번하고 3번은 색깔. 공통점이 뭐냐? 광전류의 세기가 같지. 색이가.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같다는 거야. 근데 뭐가 틀리지? 빛의 색깔. 정지전압이 틀리지. 정지전압. 빛의 색깔이 틀리다. 빛의 진동수가 틀리다. 이해됐니? 네. 찍어놔. 찍어놓으세요. 됐죠? 네.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랑 정지전압 크기랑 똑같아요. 야, 얘가 운동 에너지가 커. 그러면 튕겨나가고 내가 얘가 튕겨나가지. 세게 튕겨나가겠지. 그럼 얘를 갖다 끌어당기려면 어떻게 돼? 역전압을 많이 걸어줘야겠지. 운동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얘가 도망가. 얘를 잡아당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인력을 세게 해야 되겠지. 인력을 세게 하려면 정지전압이 세야지. 역방향 전압이 세게 걸어야 된단 말이야. 정지전압 크기가 더 큰 거예요. 커지는 거지.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이제. 여기 또 책에 안 나왔는데, 뭐가 있냐? 아까 좀 말했지. 왜 빨간색은 아무리 빛의 세기를 세게 해봤자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나. 그 금속의 한계 진동수 F0보다 그 빨간색의 진동수가 작기 때문에 이 인력을, 원자핵과의 인력을 못 벗어난다 했지. 네. 그러면 보자.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자, 금방 녹을 뻔했다. 왜요? 하지만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토트넘이
생각났다. 아니야. 그냥 욕할 뻔했어. 딱 항상 하시잖아요. 뭐 참, 뒤에서 일을 받는 지금도 하시잖아요. 야, 네가 잘못했잖아, 이 새끼야. 금방은. 맞죠? A 금속이 있고 B 금속이 있어. A 금속, 야, 항계진동수는 금속의 항계진동수는 물질의 특성이라 했지. 네. 뭐 물질 금속마다 다 틀려. 어? 그러면 얘가 이 물질의 A라는 물질의 항계진동수다. F0A란 말이야. 얘가 뭐야? F0B야. 그러면 얘가 뭘까? 얘가 이함수야. 얘가 이함수야. 이해됐니? 이 지점이 이함수야.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뭘 의미할까? 보자. 기울기가 뭘 의미할까? 기울기는 똑같지? 네. A, B 금속의 기울기가 똑같지? 네. 왜 똑같을까? 얘들아, 보자. 왜 멍 때리고 있어? 자, Y는 AX-BG 지금. 네. 공식이. 직선의 방정식이. 그럼 보자. 이랬을 때, 봐봐. Y축이 뭐니? 운동 에너지야. X축이 뭐니? 진동수지. 그러면 E는 뭐야? E함수 플러스 뭐냐? 운동 에너지지. 어? 네. 뭐 Y축을 운동 에너지로 만들어야 돼. 네. 그러면 EK는 뭐니? 어, 뭐냐? 저기 E 마이너스 EK는 E 마이너스 W지. 네. 근데 여기서 E가 뭐니? 하F예요. 보기 E함수예요. 여기다 써봐. 네. 그러면 EK는 하F 마이너스 W지. 그러니까 여기가 W가 되는 거야. 이 지점. 네. B잖아. Y축 갖고 X축 진동수. 아, 기울기는 뭐냐? 기울기 A는 한해 플랑크 상수야. 상수는 일정하지? 네. 그러니까 기울기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야, 여기서 기울기는 뭐다? 플랑크 상수야.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가 상수니까 똑같잖아. 네. 모든 금속의 기울기는 다 똑같아요. 바로. 이 기울기 자체가 뭐다? 플랑크 상수인 하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모든 금속마다 다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근데 내가 만약에 자 A란 빛을 샀어. 그러면 A, B 둘 다 항계진동수 EI, B지. 네. 그러니까 둘 다 광전 효과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광전 효과 안 일어나. 우와. B라는 빛을 쐈어. 그러면 A는 일어나지. A의 항계진동수가 높잖아. 이 빛이. B는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괜찮아요. C라는 빛을 쏴. 그러면 둘 다. 둘의 항계진동수가 더 크지. 네. 이 빛에 둘 다 일어나. 그리고 이때 여기에 그거는 뭐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EK P-B라고 그러잖아. 여기서는 어떻게 돼? 기본적인 이상한 소리는 있어. EK B 다시 EK A지. 예. A C요. B B. A 네. 12. 이렇게 된다. 한 번에 됐지? 찍어놔 이거는. 다 찍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다 찍은 게 아니라 여기 이 기본까지만 찍으면 되죠. 이거까지. 의미 알겠어? 예. 왜 어떻게? 자, 그래서 야, 광양자설을 통해서 빛이 입자임을 밝혔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탄 게 아니야. 광전효과로 탔어. 왜? 빛의 이중성을 밝혔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럼 보자.
277페이지 제일 밑에 보자. 자, 보자. 자, 비대 이중성은 빛이 어떤 경우에는 파동의 성질을 또 어떤 경우에 다른 경우에는 입자의 성질을 나타낸다. 근데 밑줄 거 거기 있다. 자,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나타낼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 어? 밑줄 거.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는 나타낼 수 없다. 여기 있지. 여기 있잖아. 맞고? 자, 빛은 어떤 경우에는 파동의 성질을 또다른 어떤 경우에는 입자의 성질을 나타낸다. 즉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은 동시에 나타나지 않으며 어떤 순간에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 중 하나만 측정할 수 있다. 즉 빛의 파동성을 관찰한 실험에서는 입자성이 안 나타나고 그 다음 빛의 입자성을 관찰한 실험에서는 파동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빛의 파동성의 증거는 뭐냐? 빛의 회절과 간섭 현상, 반사와 굴절 현상은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으로 모두 설명 가능하고, 그 다음 빛의 입자성의 증거는 광전 효과다. 그리고 빛의 이중성의 증거는 사진 건판에서 상이 생기는 과정이야. 자, 사진 건판에 생기는 상은 빛이 양이 많을수록 뚜렷해진다. 빛이 사진기의 렌즈를 지나 건판에 도달하기까지의 진행 과정은 뭐니? 굴절이니까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광자가 사진 건판을 감광시키는 과정은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은의 할로겐화 화합물을 바른 사진 건판 표면에 광자가 들어가면 광자는 자신의 에너지를 화합물의 입자에게 전달하고 입자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이렇게 현상할 때 검은 점으로 남게 된다. 이 검은 점들이 사진을 만든다. 이해됐니? 그 다음 넘겨. 자, 그래가지고 이 빛의 이중성을 이용한 일상정보의 기록 봐봐. 자, 빛의 이중성을 이용한 게 그 빛의 입자성을 이용한 게 광다이오드가 있다. 광다이오드가 있다. 광다이오드는 뭐야? 빛나는 빛만 빛 먹는 거야? 다이오드는 뭐라 했어 선생님이?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든다 했지. 그리고 얘는 광다이오드는 말 그대로 전기 신호가 빛이 뭘로 바뀐다? 전기로. 자, 광다이오드는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하는 장치로 광전 소자의 한 종류로 자, 어디서 많이 있어? 태양전지에 많이 있겠지. 갖고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든다. 그럼 봐라. 자, 그 접합면에 빛이 닿지. P형하고 N형에. 그러면 어떻게 돼? N형에서는 뭐가 나와? 전자가 발생하고. P형에서는 뭐가 발생해? 양공이 발생하겠지. 네. 그 전자가 N형에서 발생한 전자가 만약에 이 회로를 연결하지. N형하고 P형을. 그러면 이제 전자는 N형에서 나와서 P형으로 밖에 도선 돌고 들어가. 전자는 실제로 뭐야? 어디로 움직이냐 얘가. 봐봐. 마이너스 플러스 N형에서 어디로 움직이니? T형으로 P형으로 움직인다. 봐봐. 빛이 왔어. 그럼 여기서는 뭐가 생겨? 전자가 생긴단 말이야. 여기서는 뭐가 생겼어? 양공이 생기겠지. 그럼 얘를 갖다가 연결하지. 네. 꼬마적으로다가. 그러면 N형이 우리가 네가티브니까 마이너스 극이라 했어. P형이 포지티브니까 플러스 극이지. 전자는 실제로 어디로 이동하냐? 마이너스 이렇게. 전자가 이동한다. 자 야, 전류가 하니까 전류는 뭐의 흐름이냐? 전자의 흐름이지. 네. 근데 전자가 뭘 운반해? 전기 에너지를 운반하지. 자, 전기 에너지가 생겼어. 기전력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근데 전류는 어디라고 약속해줘? 반대로. 이거다. 봐봐. 광다이오드는 원리는
광다디오드에 빛을 비추면 광전효과에서 뭐 빛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전기에너지로. 그러면서 이용은 광전 변환 소자, 태양전지에 이용한다. 아까 우리가 전화 결합 소자 CCD라고 있어. 차지드 커플드 디바이스. 차지가 전화지. 그리고 커플드가 결합. 디바이스가 장치 소자잖아. 그래서 전화 결합 소자야. 광전 효과를 이용하여 얘는 영상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 어디에 많이 쓰겠냐? 디카가 뭐야? 사진 찍어갖고 메모리에 저장하잖아. 그러니까 CCD가 제일 많이 쓰여. 그럼 보자. 구조는 아주 작은 화소인 수백만 개의 광다이오드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반대축 소자지. 화소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픽셀이야. 화소는 뭐야? 빨로파. 세 점이 하나가 모여갖고 이 빨로파가 모여갖고 빨초파가 모여가지고 한 화소라고 해. 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더 자세히 보지. 봐봐. 영상을 표현하는 최소 단위고 화소야. 그래갖고 다른 말로 픽셀이라고 한다. 원리는 봐라. 렌즈를 통과하여 들어온 빛이 CCD의 광다이오드에 닿으면 광전효과에 의해서 전자가 발생해. 갖고 각 화소에서 발생하는 전하의 양을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 각 위치에 비춰진 빛의 세기에 대한 영상 정보를 기록하지. 야,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전하량이 어떻다? 전자가 많이 발생하겠지. 갖고 빛의 세기를 갖다가 기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야, 근데 색깔도 기록해야 되지. 그러면 컬러 필터를 쓰는 거야. 빨간색 컬러 필터, 파란색 컬러 필터, 그리고 초록색 컬러 필터 쓰고. 그럼 빨간색이 만약에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많이 나오지. 1대1로 나오지. 필터를 통과하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란색이 되는 거야. 1대1이면. 세기가 1대1이면 노란색이 되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색을 표현하는 거야. 색깔이 더 표현한다. 이해됐니? 예. 당연히 빛의 세기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전자의 양을 판단하면, 전하의 양을 판단하면 빛의 세기는 판단할 수 있어. 근데 색깔은 뭐야? 뭘 써? 컬러 필터를 써가지고 컬러 필터, 빨간색을 통과한 컬러 필터의 전하량, 뭐 녹색 필터의 전하량, 그 다음에 파란색 필터의 전하량 해갖고 색깔을 갖다 혼합하면 색깔이 나타나겠지. 네. 이해됐니? 네. 즉 원리는 봐라. 자, 색 필터는 CCD는 빛의 세기만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색을 구분하기 위해 색 필터를 CCD 위에 배열한다. 그리고 빛이 색 필터를 통과하면 RGB, 빨간색, 레드, 그린, 블루의 세 가지 색의 빛으로 분리된 후, 자, 광다이오드의 전기 신호로 바뀐다. 따라서 봐봐. 영상 정보의 저장은 봐봐. 빛 신호가 변환된 전기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다. 근데 디지털로 신호로 변환한 후 이걸 CPU의 중앙 연산 처리 장치에 프로그램에서 처리하여 메모리 카드에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보자. CCD 구조는 봐라.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되는 CCD 구조 봐봐. 자, 광다이오드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니? 색 필터 있지. 그 다음 마이크로 렌즈가 있다. 그러면 마이크로 렌즈에 의해서 빛이 꺾여가지고 색 필터로 들어가. 그리고 광다이오드로 들어가. 그럼 빨간색 필터 아래에 있는 CCD는 빨간색의 빛의 세기를 측정하고 인접한 초록색하고 파란색 필터의 아래에 있는 CCD는 각각 초록색과 파란색의 빛의 세기를 측정한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에 사진이 저장되는 과정은 빛이 렌즈에 섞여갖고 CCD로 가지. 그러면 CCD가 전기적 신호로 변해. 이걸 디지털 신호로 변해가지고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예. 그럼 보자. 그래가지고 CCD에 이용 봐라. 디지털 카메라, 우주 천체 망원경, 허블 망원경, 케플러식 우주 망원경, CCTV, 자동차용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내시경 카메라, 스캐너 등에 다 이용된다. 이거 옆에 봐라. 자, 봐라. 옆에, 그리고 광전 효과는 금속뿐만 아니라 어디에 일어난다?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반도체에도 일어난다. 어? 예. 그래서 광다이오드 만들 때 P형과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들 수 있다. 이해됐니? 예. 그리고 광다이오드의 원리를 봐라.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반도체의 띠간격보다 크지? 그럼 원자가티의 전자가 전도대로 전이하면서 전자와 양봉쌍이 형성된다. 그리고 양봉과 전자는 어디로 움직여? N형 반도체. 아, 양봉은 어디로 움직여? P형 반도체로 이동한다. 그러면서 외부 회로에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빛의 세기가 셀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미세양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일 밑에 CCD의 이용 봐봐. 일반 필름보다 강도가 약 100배 이상 높기 때문에 CCD를 이용하면 카메라는 어두운 장소에서도 잘 찍을 수 있고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적외선도 감지한다. 그리고 제일 밑에 봐봐. CCD의 전자의 이동 봐봐. 각 화소에서 발생하는 전하양을 측정하기 위해 전극의 전압을 순차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전자를 전하량 측정 장치로 이동시킨다. 봐봐. B에서만 지금 플러스 극에 전압을 가해 전자가 모여있다. 근데 인접한 전극 C에도 봐봐. 플러스 극에 전압을 동시에 가하면 전지는 두 전극 BC 아래로 모이게 된다. 그리고 B의 전압을 0으로 하고 하면 전자는 다시 C로 아래로 모이게 된다. 그리고 또 이번엔 D를 갖다가 플러스 전압을 가하지. 그러면 CD 아래 모여. 그리고 또 C를 0으로 만들어. 그러면 D 아래만 모이겠지.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얘들. 이해돼? 네. 전자. 그래가지고 각 화소에 저장된 전자는 전극을 따라 이동한 후 정선단을 따라 전압 측정 장치로 이동한다. 79페이지하고 80페이지 풀어봐 빨리. 네. 그리고 시작.
자, 보자. 자, 279페이지에 첫 번째 광전효과, 그 다음 진동수, 3번의 진동수, 4번의 세기, 5번의 광량제설, 그 다음 6번의 하F, 하이프요? 하F. 2는 하F잖아. 2분의 1 MV 정도. 2만 물어봤잖아. 지금 광자 한 개가 지니는 에너지니까 하이프란 말이야. 물론 이게 이함수하고 플러스 운동 에너지도 될 수 있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안 쓰였잖아. 파동성, 입자성, 광전효과. 1번에 00X, 2번에 광전효과, 광전자, 3번에 빛의 진동수, 4번에 광량자설, 아인슈타인, 5번에 00X, 6번에 니은, 닐, 그 다음 7번에 CCD, 8번에 광전효과, 전기, 그 다음 1번에 광전효과, 빛의 진동수, 그 다음 0XX00, 0XX00, 그 다음에 1번에 광전효과, 2번에 빛의 세기, 3번에 00X, 0XX. 자, 이거 3번에 몇 개야? 틀리지? 5개지? 맞지? 쉬워? 됐어. 자, 병지 4. 이 새끼 다 왔네, 이 새끼. 앉아. 수업하자. 너도 준서. 이제 물질의 이중성 뭐야? 물질의 이중성. 자, 물질이 파동성을 띠다가 입자성이 있다는 걸 밝혀졌지. 그러면 당연히 물질은 뭘로 이루어졌냐? 입자로 이루어졌지. 입자성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물질도 파동성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제 실험했단 말이야. 그 물질의 이중성 봐봐. 제일 처음에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예측을 했어. 드브로이의 물질파가 있어. 물질파를 보자.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시끄러우니까 그렇지. 저희가요? 아예 밖에. 내가 시끄러우니까 스킨 요새 살쪘는데 뒤지게. 또 때문에 그래요. 레고스티가 좀 인물 빼버리잖아요. 자, 물질파는 드브로이파로 1920년대 드브로이가 비대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면 전자와 같은 입자도 파동성을 가질 거라고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자, 물질의 입자가 나타내는 파동을 물질파 또는 드브로이파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드브로이 파장이 봐봐. 드브로이 파장은 이 사람이 이제 질량이 M인 입자가 속력 V로 운동할 때 입자의 파장은 람다는 다음과 같대. 람다는 얼마니? MV분의 A. 그렇지. MV분의 하다. 근데 봐봐 얘들아, 이걸 또 변형시킬 수 있어. 뭐냐면 운동 에너지가 뭐니? EK가 2분의 1 MV제곱이지. 그러면 여기다가 M을 곱해봐. 양변에다가 MEK는 2분의 1 M제곱 V제곱이지. 그러면 2를 곱해. 2M EK는 MV의 제곱이지. 그러면 또 얘는 뭐니? MV가 뭐니? 질량 곱하기 속력이 운동량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될 수 있냐? 자, MV가 뭐니? 따라서 MV가 뭐야? 루트 2M EK이지. 따라서 여기를 이렇게도 쓸 수 있지. 네? 하로도 쓸 수 있단 말이야. 저거나 여기다 해놔.
써있는 써줘요. 안 써져 있어. 저기 마지막 거 써있는 안 써져 있다고 다. 써져 있어요. 뭘 써져 있어? 이게 뭐 써져 있어? 마지막 빼고 다 써요. 다 이걸 써야지. 이거하고 이걸 써야지. 그렇게 다들 표단을 치세요, 말.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왜 손을 달아 이 자식들아. 전 아니에요. 서나오게 패버리라니까 이씨. 헐. 오히려 좋아. EM이 2분의 1 렌즈 곱하기. 야 다음 주에 내가 말했지. 한시. 그 목요일 날 하시라고. 네. 주시 안 돼요? 안 된다고. 왜요? 한 3시부터 또 수업해야 돼 선생님. 좀 억울한데. 왜? 일방적인 통보로 이렇게 보정이 돼버리면 내 불펜에서. 그렇게 지갑대? 맞아요. 겁나 보직이라는데 사람이. 야, 그래도 의리가 있지. 근데 진짜 지갑대. 쌤, 저 EM, EK. EK가 운동 에너지잖아. 한다고? 그치. 비방? 집 간다고. 아, 비방 안 싫어하는 거 알잖아. 다 비와서 어디 가지도 못해 지금. 비방은 되게 열심히 먹죠. 왜? 아니, 가서 1시간 이상 질려. 무서워. 똥 싸고 와. 여기 화장할까? 여기 트로킹 하면서 똥 싸. 똥 털기. 진짜 맞아는 더러워. 나 상상하니까 들어온데. 그 상사가 왜 미친놈아. 뭔가 원래 사람은 부정하는 걸 못한대. 코끼리를 생각하지만 하면 코끼리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이어서 하시죠. 보직이 없으니까 이해서 합시다. 잡아라. 예. 진짜. 그러면 자 물질파의 확인 실험. 이게 야 드브로이는 예측을 한 거지 물질파를 갖다가 발견한 건 아니야. 증명한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뒤에 사람들이 물질파를 갖다가 확인하는 실험을 했단 말이야. 물질파의 확인 실험 2개가 있다. 꼽아라나 뭐야? 데이비스 커머의 실험. 그 다음에 톰슨의 전자선 회전 실험. 이 2개를 알아놔. 야 물질파를 증명한 실험이 뭐라고? 데이비슨 커머의 실험하고 톰슨의 전자선 회전 실험. 자 네. 데이비슨 거머가 이름이에요? 아니 데이비스라고 커머. 두 명이야. 그리고 데이비슨 커머의 실험은 전자선을 니켈 결정에 입사시켰을 때 많은 전자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튀어나와. 근데 이 특정한 방향으로 튀어나온 전자들이 파동처럼 회절이 일어나. 그리고 특정한 각도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 회절과 보강 간섭 뭐니? 파동성이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질파를 갖다가 확인하는 실험이고, 톰슨의 전자선 회전 실험 결과 전자선을 금속박에 입사시키면 X선의 회절과 닮은 전자의 회절 무늬를 얻는다. 그리고 전자의 파동의 성질을 가짐을 확인했다. 야, X선하고 전자선이 똑같은 회절 무늬를 얻었지. 회절이란 건 파동이잖아. 그래서 물질파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뭘 확인한 거야? 물질의 이중성을 확인한 거지. 예. 물질의 이중성은 봐라. 자, 봐봐. 뭐하고 왔어? 물질의 이중성은 자, 물질도 잡아라. 빛과 마찬가지로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는 것을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한다. 네. 자, 전자뿐만 아니라 양성자, 중성자 등과 같은 입자들도 파동성을 갖는다는 걸 확인했다. 일상생활에서 물질파를 관측할 수 없는 까닭은 뭐야? 드브로이 파장의 식에서 플랑크 상수 H의 값이 매우 작고 물체의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야 현실에서는
물질의 파장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면 자 현실에서는 봐봐 람다는 mv분의 하지. 네. 그러면 하값이 엄청 작단 말이야. 예. 이게 작아. 근데 현실에서는 어떠니? 커요. 질량이 크고 작아요. 속력이 빨라. 속이 속력이 느려. 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값이 너무나 적게 나오는 거야. 이 값이 너무나 적게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파장을 구할 수가 없어. 봐봐. 자, 야구공과 전자의 물질파 비교 봐봐. 야구공의 운동에서는 물질파의 파장이 매우 짧아서 파동성을 관찰하기 어렵고 원자나 전자는 물질 파장이 커서 파동성을 관찰할 수 있다. 여기서 크다는 거는 야구공에 비해서 크다는 거지 뭐 그렇게 막 큰 건 아니야. 자 봐봐. 질량이 140g인 야구공을 40m/s로 날려. 응?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어떻게 돼? 이 전체 값이 곱해보니까 어떻게 돼? 이 전체 값이 mv분의 이게 큰 편이야. 그러면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지. 그러니까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졸라 작게 나오지. 갖고 얼마 나오냐면 1.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미터야. 엄청 작은 거야. 근데 전자는 봐라. 전자는 질량이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인 전자가 가속되어 속력이 6 곱하기 10의 6승미터/s가 됐지. 그러면 이때 파장은 뭐야? 얼마가 돼? 1.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가 되지. 그러면 야 10의 마이너스 34승하고 10의 10승은 야 20승 차이지 거의.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전자의 파장은 그냥 일반 물체의 파장보다는 훨씬 크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는 요 파장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근데 물질에서는 나타나 안 나타나? 파장이 너무 작아 안 나타난다. 이해됐냐? 네. 그 다음 보자. 올라와 285페이지. 전자의 입자성과 파동성 관찰 봐봐. 가는 전자선을 쏘았을 때 바람개비가 회전하는 장치를 나타낸 거고, 나는 전자선을 이중술대에 통과시켰을 때 스크린에 도달한 전자량이 많은 부분과 적은 부분이 번갈아로 생기는 과정을 갖다가 결과를 나타냈다. 그럼 보자. 이때 자 봐봐. 그러면 전자선을 쏘았는데 바람개비가 들어가지. 네. 그럼 이 전자는 뭘 갖고 있다?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중슬릿에 전자를 쏘았더니 간섭무늬가 나타나.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이 나타났지. 그럼 보자. 결과는 가는 바람개비는 전자로부터 운동량을 얻어서 회전하므로 전자의 질량을 가진 입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전자의 분포가 소리나 비대 간섭과 같은 모습이니까 전자를 뭘로 볼 수 있다? 파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전자는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지. 가는 입자성, 나는 뭐니? 파동성을 보여주지. 그러다 보니까 전자도 뭘 띈다? 물질도 뭘 띈다? 이중성을 띈다. 그리고 전자 현미경이 있다. 우리가 현미경은 과학 현미경하고 전자 현미경이니까, 네. 한번 봐봐. 과학 현미경 같은 경우는, 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어. 자, 뭐가 있냐? 쌤하고 템이 있어. 쌤은 뭐냐? 스캐닝 일렉트로 마이크로스코피야. 주사 전자 현미경이야. 저거요? 아니. 현미경이갖고, 우리가 스캐너 같이, 스캐너는 빛을 쏘지. 네. 얘는 전자를 쏴. 갖고 물질의 표면을 갖다가 읽어버리는 거야. 갖고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까지 볼 수 있어. 템은 뭐야?
터널링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야. 시료를 갖다 측정하고 싶은 시료를 얇게 따. 가지고 뭐야? 투가 우와. 전자해미경이야. 전야. 전미경. 투과된 전자를 분석해갖고 물질을 구조를 아는 거야. 그리고 얘는 10에 마이너스 10승미터까지 가. 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비싸겠어? 당연히 템이 비싸겠지. 햄. 어. 만. 그럼 보자. 첫 번째, 자 분해능을 보자. 분해능은 뭐야? 두 점을 두 점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야. 야 너무 거리가 두 점이 거리가 짧아지지. 그러면 어떻게 돼? 두 점을 한 점으로 구분해. 두 점으로 구분 못한단 말이야. 분해능이라는 과학기기에 가까이 있는 두 점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능력으로서 렌즈의 크기가 같을 때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크지. 우수하다. 그러니까 두 점 사이보다 얘들아 그 빛의 그 소스의 파장이 짧지. 그러면 이걸 두 점으로 분해. 근데 이 두 점 사이보다 요 파장이 길지. 그럼 이걸 한 점으로 보면 이해됐니? 네. 하고 야 TV에서도 분해도 나온다. 네. 자세히 볼 수 있지 이거는. 과학해명의 분해능은 빛의 회절 현상 때문에 0.2 마이크로 정도가 분해능의 한계다. 한계이므로 이보다 작은 크기의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은 관찰할 수 없다. 즉 우리가 학교에서 쓰는 과학해명은 바이러스를 못 봐. 그리고 옆에 나왔다. 분해능은 과학기기의 성능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분해능이 좋을수록 구별할 수 있는 두 점 사이 거리가 작으므로 미세한 물체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자, 그래갖고 봐봐. 분해능의 비교. 광원 1과 광원 2의 슬릿을 통과했다. 그리고 광원 1과 광원 2의 각도가 셋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간섭이 나타나겠지. 인접한 두 광원에서 오는 빛이 한 슬릿을 통과하면 각각 회절하여 스크린에 상을 내줄 때 파장이 짧을수록 회절 무늬가 겹치지 않아서 두 점의 상을 잘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가나다 중에서 누가 분해능이 제일 좋은 거예요? 가가 제일 좋은 거지. 가는 두 점이지. 네. 그리고 나는 좀 겹쳤지. 다는 아예 겹쳤지. 네. 그러니까 분해능이 가가 제일 좋고 그 다음 가나다다. 그러면 파장은 짧을수록 분해능이 좋지. 네. 그러니까 파장은 누가 제일 길어? 다순이다. 자, 그 다음 전자현미경 봐봐. 빛 대신에 전자에 뭘 이용한다고? 물질파를 이용하는 현미경이 뭐다? 전자현미경이다. 네. 분해능과 배열 봐봐.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이 가시광선의 수천 분의 1 정도로 작기 때문에 분해능이 우수하지. 그러다 보니까 배열은 최대 수백만 정도에서 광학현미경의 최대열보다 크다. 광학현미경의 최대열보다 배열보다는 수천 배 정도 크다. 그리고 얘는 광학렌즈를 안 쓰지. 유리를 안 쓴단 말이야. 그러면 뭘로 렌즈를 쓸까? 자기 렌즈다. 자기장으로 한다. 코일로 만든 원통형 전자석으로 전자가 자기장에 의해 진행 경로가 휘어지는 성질을 이용하여 전자선을 굴절시킨다. 그러면 전자현미경의 활용은 빛으로 볼 수 없는 바이러스나 병원체, 또 물질 속의 원자의 배치 상태 등을 알아낼 수 있으므로 물리학, 생명과학, 화학, 재료과학 등의 분야에 활용한다. 옆에 봐라. 빛의 파장과 시료의 크기. 빛의 파장이 시료의 크기보다 길면 빛이 깜짝이야. 시료를 통과할 때 회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시료의 윤곽이 흐릿해지므로 물체를 자세히 관찰하기 어렵다. 근데 빛의 파장이 시료의 크기보다 짧은 경우는 회전이 작게 일어나서 물체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그러면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은 가시광선의 물질파장이 약 10의 마이너스 7승미터인데 전자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10의 마이너스 10승이지. 네. 그러니까 파장이 짧으니까 더 작은 물체도 볼 수 있지. 네. 넘겨. 그 다음 보자 이제. 자. 왜 이렇게 기침이 나오려나? 누가 내 여기 했나? 들어간다. 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됐어. 전자현미경하고 광학현미경 보자.
자, 제일 오른쪽에 광역 현미경 봐봐. 얘는 뭘 이용해? 제일 오른쪽에 광역 현미경 봐. 빛을 이용한다. 대물 렌즈하고 뭐 저반 렌즈가 있지. 근데 물체의 크기가 빛의 파장보다 작으면 빛의 회전 현상 때문에 상이 흐리게 보인다. 갖고 가시광선은 10의 마이너스 7승미터보다 크기가 작은 바이러스나 미토콘드리아 같은 물체는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가 없다. 얘는 뭘 이용해 렌즈를 쓰니? 유리 렌즈로 빛을 굴절시켜 상을 관찰한다. 근데 전자현미경에 셈이 있고 템이 있다 했지? 네. 첫 번째 셈은 봐라. 뭐라고? 주사 전자현미경이야. 응? 얘는 뭐야? 전자총에서 전자가 발사되면 이게 전자선이 나가. 근데 자기 렌즈에서 휘어지면서 이제 시로에 맞고 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튀어온 그 전자를 분석해가지고 물체를 갖다가 알게 되는 거야. 관찰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옆에 봐라. 총천연색이고 얘는 봐봐. 가속된 전자선을 시로 표면에 쪼일 때 튀어나온 전자를 검출하여 시로의 입체성을 관찰한다. 얘는 화면을 볼 수 있어. 그리고 분해능이 투과 전자현미경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얘는 뭘 볼 수 있다? 3차원 입체 형상을 볼 수 있어. 그래가지고 시료 표면의 단점은 뭐냐면 시료 표면에 전자를 쪼이면서 전자를 쪼임으로 표면을 금속으로 얇게 코팅해야 돼. 그래갖고 반사되는 걸 관찰하는 거야. 근데 투과 전자현미경은 자 분해능이 좋아 세포의 내부 구조를 관찰하는 데 주요 사용한다. 근데 전자가 시료를 투과하는 동안 속력이 느려져서 드브로이파의 하장이 커지면서 분해능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시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얇게 만들어야 돼. 얘는 전자총에서 나온 전자선이 자기 렌즈에서 휘어지고 이 시료가 뚫고 지나가지. 갖고 대물 렌즈, 투사 렌즈에서 모여가지고 이걸 관찰하는데 얘는 전자선을 얇은 시료에 투과시킨 후 형광 스크린에 형성된 시료의 2차원적인 단면 구조를 아까 전에 주사 전자현미경은 3차원이지. 얘는 2차원밖에 못 봐. 평면밖에. 야 66페이지하고 96페이지하고 97페이지 한번 풀어봐. 저기 풀고 가나요? 60이요? 내가 이거 풀고 간다. 가긴 어딜 가? 뒤에 묶어서 이렇게 하자. 난 여기 있어. 저기 벤치. 빨리 겐지 공격기 극복해야 돼. 왜? 겐지 공치면 흥분해서 상대 못 봐. 무슨 씨. 어떻게 내가 내가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나 튕겨내기 끊는 것도 좋은 줄 알았어. 지금까지 튕겨내기 한번 누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튕겨내고 끊었어.
현실 입장을 제가 이게 누구지? 대물렌지스. 찾아봐. 태양. 불빛 다루는 한번 틀리면 고칠 수가 없어. 치료? 과학은 대물렌지. 아기렌지. 태양. 직통렌지가 광학. 야, 과학이 무슨 저반이야 대물이냐 직방이냐. 직광. 태양이 대물렌지. 이게 외국인 발음 아닐까? 태양. 외국 영어에도 성조가 있어. 이해 강선을 해주셔서. 오케이. 그거 중국어 아니야? 성조 일성. 아니 이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템. 뭐 하는 거냐? 전자가 대물렌지구나. 대물이야.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자기렌지잖아. 그래? 자기야. 오른쪽으로 풀었나? 응, 풀었어. 난 여기가 시험 번 났으면 좋겠어. 이거. 앞에 파동 말고. 뭐? 파동 너무 어려워 진짜. 이것이 뭐니? 대물렌지. 태양. 템. 자기렌지. 태양이야. 쌤. 광학현미경. 태양렌지. 세븐틴 직방렌지. 광파. 직방렌지. 응. 전자현미경. 자기렌지. 디가 뭐야? 자기장. 자기장? 어디 디귿을 말하는 거야? 이번에 디가. 이번에 디귿이 있구나. 요거 물질파 아니야 물질파가 아니고. 자기장이 되죠. 흥민이가 아니 그럼 선민이 밀어냈지. 시작이 하나죠. 이렇게 밀었잖아. 아, 이러면서. 맞아. X. 뭐 얘기했어? 얘가? 쌤. 템. 야. 야, 이. 야,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거. 진짜. 아, 풀었어? 별거 없지? 이제 풀어. 왜 뒤에 꽂혔어? 아니, 유튜브에 나와. 이렇게 하면 탁 나와. 아니 와, 진짜 개이다. 어떻게든 똑같이 보이지. 그렇죠. 아니 주먹만. 아니 이게 한 게 아니라 이것도 이것도 동시에 이렇게 뜯어. 이거 3주 꼬집힌 게 진짜 존나 정확히 장 여기 개새끼야.
이타도리가 쓰는 거지. 이타도리가. 여기 감독이 감독이 꼬르는 게 중요하겠다. 준이 말했어. 소리 지르는 소리 뭔가 만화 같지 않았어? 이두는 진짜 여기 보시면 되잖아. 여기 진짜 야 내가 꺼지고 아파요 이게. 여기 당신이 나도 아프네 여기. 최근에는 아프네. 문제 왜? 자료 1번 1번 아니 2번 뭐라 썼어? 뭐 자리 2번 뭐 1번에 2번 1번에 2번?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맞아? 파동. 입자. 전에 왜 파는 중? 파동 파동. 입자. 1번에 파동? 응? 2번? 2번에 파동 1번이 입자 아니야? 그러니까 아 잠깐만 1번에 파동. 뭐야? 이렇게 혹시 자아분열 났어? 방금 돌았어. 야 돌려줄게. 아 미안해 미안. 그 1번 뭐냐고 1번은 파동이래 전이가. 둘 다 파동성. 근데 3번 뭐야? 3번 이중성 3번에 2번 중속 4번에 2번 뭐야? 3번에 2번? 아니 이제 풀어 X는 X 나 불편하고도 무조건 맞아야 된다 결정하자 이제. 그걸 물품을 구해하고 나 샤프가 요즘 쓰기가 싫어 2번에 X 맞아요 너무 연해 야 너네도 그거 뜯어 빠른 거 맞지? 뭔가 이거 없으면 안돼 뜯어서 맨날 책 제일 앞에 껴두는데 뭐. 왜? 빼서 보는 게 편하다. 책이 얼마나 저거 진짜. 꼭 그랬어? 파동성 이중성 준수? 큐티 큐트 가이 영준. 큐트 가이 병진이가 지금 큐티제예요. 큐트 가이 큐티제. 저도 가지고 있잖아 졸업사진 누가 없냐 저거는 내 결혼식 때 싸는 동의 사진이야 너? 나 이것도 있다. 뭐야? 이것도 있다. 뭔데? 자 보자. 가보자 자 286페이지에 파동성 드브로이파, 그다음 이중성, 파동성 자기렌즈 투과, 그다음 1번에 00X, 예 2번에 파동성, 3번에 공익 0X0, 자기 4번에 자기렌즈. 오! 나 스미라 썼는데 씨. 자 1번에 파동성, 2번도 파동성, 3번에 물질의 이중성. 그 다음 보자. 대미 쌤. 공익 자, 아, 0, 잠깐만. 자, 예? 0, X0이지. 예 0X0. 그 다음, 광학 전자, 광학 현미경. 추가 전자. 그 다음, 주사 전자 현미경. 그 다음, 2번에 1번에 유리 또는 광학 렌즈. 니은 자기 렌즈. 디귿 자기자. 그 다음에 X0 X0, X0, X. X0 가보자 영이 요. 아나 양말 챙겨 그래 저렇게 양말 챙겨야 되네. 나 양말 한 짝에 2개다 야 맛있게 먹었어.